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동대문구가 건물 분야 탄소 중립 실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마포구가 헌혈을 독려하기 위해 서울중앙혈액원과 업무 제휴를 추진했습니다. 대구시가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를 축하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성군이 2024년 제1차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순천시가 새로운 도시계획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문화와 산업이 결합된 한국판 K-디즈니월드를 만들겠다는 구상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LA 인근 애나하임에 위치한 세계 최초의 테마파크인 디즈니랜드입니다. 연간 방문자 1,800만 명, 순수이익은 2조 원에 달해 도시경제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놀이시설을 넘어 영화 제작사인 픽사와 마블까지 소유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So it's important to invest that time and resources and invest in the artists to make the animation process a success. 지난해 12월 문화도시로 선정돼 최대 2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 순천시가 한국판 K-디즈니월드 조성에 나섰습니다. 단순한 놀이 테마파크를 넘어 순천만을 중심으로 K컬처와 애니메이션 산업을 결합한 융복합 문화 컨텐츠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순천시의 K-디즈니 프로젝트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K문화 콘텐츠의 우수성들을 입혀서 전혀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도를 우리가 구성을 하고 시내 전체를 산업기지화해서 지난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대성공 이후 다음 목표로 K-디즈니 조성을 선택한 순천시가 새로운 미래도시 모델을 창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탄소 중립도시 예비 후보지로 지정된 동대문구는 건물 분야 탄소 중립 실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동대문구의 건물 분야 탄소 중립 실현 정책의 추진 방향이 담긴 종합 계획으로 우리 구 상황에 맞는 제로에너지 건물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에너지 효율 증대와 소비 감소에 중점을 둔 사업을 발굴해 탄소 저감을 실현하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빌딩 조기 의무화, 민간부문 제로에너지 빌딩 단계 상향 및 조기 추진, 건축 인허가시 저탄소 건물로의 전환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이 45.7%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계획을 통해 건물 분야에서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고 앞으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선도적인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가 서울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3 우수 유니버설 관광시설로 선정됐습니다. 우수 유니버설 관광시설 선정 사업은 서울관광재단이 관광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누구나 여행하기 편리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새롭게 마련한 사업입니다. 유니버설 관광시설 선정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시설 접근성 용이,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운영, 엘리베이터 운영 등 관광 약자들이 이용하기 우수한 시설로 인정받아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을 통해 한방진흥센터는 유니버설 관광시설 인증서를 수여받고 서울 다누림 관광 온라인 홍보 지원, 유니버설 관광 홍보물 수록 등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 한방진흥센터는 이번 선정을 통해 앞으로도 누구나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혈은 만 16세부터 69세까지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한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헌혈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좀처럼 다시 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마포구가 헌혈을 독려하기 위해 서울중앙혈액원과 업무 제휴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2일 마포구와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의 업무 제휴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오상철 마포구 보건소장, 서울중앙혈액원 김상진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업무 제휴는 구민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홍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포구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고 전달함으로써 헌혈을 장려하고 더 많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고자 했습니다. 구민들이 활발하게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광주시외 철도 경유지 8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를 축하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특별법 통과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 대구 광주시장의 인사말과 축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대구, 광주 양 도시의 철도 경유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영호남의 상생과 균형 발전을 위해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달빛 고속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협력과 신산업벨트 조성을 통한 지역 발전 노력, 대구, 광주 하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유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2025년 신규 사업 예산 보고회를 갖고 주요 현안 사업 발굴을 통한 국도비 확보에 주력해 나갑니다. 군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중앙부처, 강원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4년도 국도비 재원 1,84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59개 사업을 발굴했으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국도비는 총 1,180억 원입니다. 이에 각 부서별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2025년 최대 국도비 확보를 목표로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횡성군이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위해 관련 부서장 5명과 청년위원 등 10명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횡성군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와 횡성군 청년정책 및 청년기본조례 개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2024년 횡성군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일환으로는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전략 추진을 목표로 일자리, 생활, 문화 분야 등 4개 분야 2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해 나갑니다. 평창군이 미탄면을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 읍면 순방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순방간담회는 2024년 군민중심 소통행정의 첫 번째 일정으로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군은 이번 순방간담회를 통해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기간 동안 자원봉사를 비롯한 관중 자율 참여 등으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평창에서의 2번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새해를 맞아 군정의 비전과 청사진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 중심의 행정을 지속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환경산림 분야 비전을 환경특별도 충북으로 정하고 숨과 쉼이 넘치는 충북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계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환경에 더 집중하고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출범 3년차를 맞아 숨 쉴 수 있고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질, 환경, 산림, 대기 4개 분야에 대한 추진 전략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대청호 충주호와 연계되는 도내 전 하천의 수질을 1등급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연계한 자연이 숨쉬는 생태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OHP, 아웃도어 하스피탈리티 파크의 성지로 만들고 충북의 공기를 더 맑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북 농업대전환과 AI 과학영농 원년 2024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충북도는 2024년은 AI 과학영농을 통해 미래 첨단 농업으로 대전환되는 원년임을 선포하고 이를 위해 5대 분야에 투자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AI 과학영농 분야에는 지역별로 특화된 충북형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과학영농을 확산시키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융합 신농업 분야, R&D 및 산업화 분야, 농업의 세계화 분야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AI 과학영농 지속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주요 역할로는 충북 농업 대전환 정책 개발과 자문 혁신 사업 제시가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음성군 민생 현장을 방문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김 지사는 음성군 맹동면 국립소방병원 건설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2차 전지기업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현장에 방문해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음성군 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을 찾아가는 행보를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충주시를 방문해 민생 현장을 청취했습니다. 충주시 대소원면의 새쌍둥이 출산 가정을 방문해 격려했으며 유기농 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단지를 방문해 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자유시장, 무학시장을 찾아 도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도시농부, 청년농부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구미에서 지산학 협력 기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산학 협업 모델을 선제적으로 이끌어내 지역 인재 양성, 취업, 지역 정주의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진행됐습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 등은 반도체, 방위산업 분야 협력 강화,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공동 개발과 운영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진 성과 포럼에서는 4개 대학들이 지산학 협력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대학 간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경상북도가 유보 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보 통합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은 관계자들의 연수, 토론회 등을 개최해 유보 통합 정책을 안내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양 기관장이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문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기존 도로를 일정 비용을 내고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도로 점용이라고 하는데요. 점용 도로를 장기간 제멋대로 사용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웨딩홀 앞 도로입니다. 웨딩홀 측은 지난 2013년 폭 4m의 이 도로를 차량 진출입용으로 사용하겠다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10년간의 도로 점용 계약이 끝나고 2년 전 연장 허가를 내줬지만 광산구청은 이 같은 무단 변경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광산구에만 점용 도로가 5천 곳이 넘어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산단이라든가 이렇게 개발되는 곳들이 많이 있어서 도로 조명 일시 허가도 많이 오고요. 신규 허가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광산구청이 도로 점용료로 걷어들인 돈은 39억 원. 반면 무단 변경 적발 사례는 7건에 불과합니다. 수익금 중 일부만 관리비로 썼다면 무단 변경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허가 따로 관리 따로인 셈입니다. 공무원들이 다 이거를 캐치해내기가 어렵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많은 좀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개발을 해서 도로 조명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설계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좀 집중적으로 감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든지. 일선 지자체들이 돈벌이에만 급급해 불법 행위에 눈을 감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광주 선운지구에 새로 문을 여는 공립특수학교가 오는 3월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 가스, 통신 등 기반시설은 물론 진입도로 포장 공사도 끝나지 않아 장애 학생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지적장애 학생 196명이 다닐 공립특수학교 선희학교입니다. 개학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교문 앞 도로는 여전히 비포장 상태고 상수도와 통신망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도로포장과 상수도, 통신망 공사는 개교 전 완공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도시가스 공급은 개교 전까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 공급이 안 되면 난방과 급식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아직도 안 돼 있어서 너무도 걱정이 돼요. 가스나 수도 공사는 미리 마쳤어야죠. 교육당국은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일단 임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교실에 난로를 설치하고 급식은 외부 업체에 맡길 예정입니다. LH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학교 측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원지구를 조성 중인 토지주택공사는 자재 공급 지연 때문에 선예학교 기반시설 준비가 늦어졌다며 빠른 공사를 약속했습니다. 기반시설이 사전에 완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선예학교 기반시설 공사가 지지부진 늦어지면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3만 명 선이 무너진 진도군이 최근 400억 원대의 베이스볼 타운 조성 투자 유치를 성사시켰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지역 경제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이뤄낸 투자 유치인데다 또 다른 투자 협상도 성사 단계에 있어 지역 경제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주 인구가 3만 명을 밑돌면서 관광객 등 생활인구 증가가 절실한 진도군.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여파는 관광객과 낚시개들의 발길을 돌리게 했고 지역 특산품 판매마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19년 솔비치 리조트 개장으로 관광에 숨통을 �튄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도군이 단비 같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뤄냈습니다. 현대자산운용으로부터 410억 원대 서정한 베이스볼 타운 투자 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지정된 후 20년 동안 방치된 이매면 아리랑 관광단지 내 11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제 국제 규격입니다. 정규 야구장 4개면 정도 들어가고 실내 연습장이 한 2면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연건평화 한 2,300평 정도 되는 그 호텔 및 숙소가 될 것입니다. 동학의 전지훈련이 가능한 야구장 4개면과 타운빌리지 60동에 140객실의 호텔까지 오는 2026년 조성되면 300여 명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베이스볼 타운이 완공이 된다면 양대 축으로 해서 우리 진도의 관광산업에 큰 그런 기반시설이 될 것 같고 진도군은 제2, 제3의 투자 협상도 성사 단계에 있어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진도의 입구인 녹진관광지 일원에 호텔 250억짜리를 또 투자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더불어서 솔비치 2단계 사업 서류 절차 마감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랜 침체의 터널을 지나 투자 유치에 훈풍이 불고 있는 진도군. 농업 위주의 취약한 경제 기반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젠 제조업 분야로의 투자 유치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거주 인구가 줄어든 전남 기초지자체들이 관광객 유치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강진은 반값 여행을, 완도는 섬 여객선 반값 운임을 내놓는 등 이른바 반값 이벤트로 지역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진구는 최근 서울에서 관광객 500만 명을 목표로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강진에서 소비한 여행 경비의 절반을 최대 20만 원까지 되돌려주는 정책입니다. 1년 자체 예산만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들이 10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100억 예산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모든 관광객을 다 혜택을 주자니 재정이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만 하고. 완도군도 여객선 반값 섬 여행 상품을 내놨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청산도와 보길도 등 5곳의 섬을 이용하는 일반인에게 여객선 비용의 절반을 할인합니다. 이 밖에도 목포시와 여수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목포는 여행사가 국내외 관광객 10명 이상을 유치해 숙박 등을 하면 각각 1인당 만 원과 최대 6만 원을 주고 여수도 최대 2만 6천 원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반값 여행을 앞다퉈 내놓는 이유는
관광객들의 소비 기대 효과 때문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숙박관광객 18명이 거주 1인의 소비 기대 효과와 같고 당일치기 관광객 55명도 거주 1인과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자체들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정주 인구가 줄어들며 소멸 위기를 겪자 생활 인구인 관광객의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역 주민을 위한 2024년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는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마음 안심버스 이동상담실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원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여수시청 건강증진과로 전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50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공개 모집을 통해 12명의 시민과 당연직 8명을 선정해 20명의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3차 여수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심의와 두바이에서 열린 COP28 회의 결과 보고를 가졌습니다. 제3차 여수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지난 12월 수립 완료했으며 시 특성에 맞는 적응대책을 마련해 탄소제로 도시 여수 실현과 제33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AI 기술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효과적인 활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챗GPT 학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7일 탐라울에서 공직에서의 챗GPT 등 인공지능 전략, 생성 AI 시대 졸면 죽는다는 주제로 미래혁신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제주에서 펼쳐지는 생성형 AI 활용 콘테스트, 탄소 감축을 실천하는 다양한 기업 사례 등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등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행정 전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2024 광양매화축제가 섬진강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제23회를 맞는 광양매화축제는 매화군락이 환상적인 장관을 이루며 해마다 10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찾는 축제인데요. 오는 3월 8일부터 17일까지 광양매화 K문화를 담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나만의 공간 매화나무 아래, 섬진강 맨발 걷기 등 광양매화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킬러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올봄 광양매화축제에서 아름다운 매화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년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바쁘고 돈이 아깝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1년간 월 생활비에서 의료비 평균 지출 비중은 5% 이하가 54%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생활비에서 의료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답한 비율은 40%에 달했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